생활고로 인해 40대 가장이 쌍둥이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있은 뒤 남은 가족을 돕겠다는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어항에 쌓인 바닷물의 준서를 두고 행정기관과 광업권을 가진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손발이 돼주는 도우미 겸 보급이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지원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구시향의 상임 지휘자를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월요일부터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에 경북 북부 내륙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내륙 최고 30mm로 봄비치고 양이 꽤 많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지역 5mm 안팎의 강수를 보이겠습니다. 이 비가 오면서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 또 비는 늦은 오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대구의 한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40대 가장이 초등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 최근 대구에서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보도가 나간 뒤에 남은 가족들을 돕겠다는 이웃 주민들과 또 행정기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40대 가장 김모 씨가 초등생 쌍둥이 두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간 뒤 홀로 남은 아내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뒤 서구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김 씨의 아내에게 전달했고 서구청도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구호비 그리고 또 긴급 복지 지원 장제비 또 생계비를 곧 이어서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업을 하며 가정을 꾸려가던 김 씨에게 불행이 닥친 건 6개월 전.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간호에 매달리면서 벌이가 점점 줄었고 월 100만 원이 넘는 병원비 부담에 아파트 관리비가 넉 달 이상 밀릴 정도로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김 씨에게 사회 안전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없는 현재의 복지 체계에 대한 안타까움과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폭증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력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더라도 인력이나 예산 부분이 지금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 씨 가족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비극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가정이 없는지 촘촘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인 소방방재청 중앙119 구조단이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신청사를 지었습니다. 중앙119 구조단은 오늘 낮 달성군 구지면 대구 국가산업단지에서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본관과 종합훈련타워, 순환구조훈련장, 항공대 인명구조견센터 등으로 구성된 신청사 건립에 들어갑니다. 중앙119 구조단은 국가 차원의 대형 특수재난사고 대응과 국제구조활동을 위해 지난 1995년 설립된 소방방재청 직속 전문구조기관으로 대구로 이전해올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인데 비행안전을 위해서 혁신도시가 아닌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청사를 짓습니다. 김천혁신도시에 입주를 마친 우정사업조달사무소가 오늘부터 첫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오늘 오전 8시부터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신청사에서 시 공무원과 국회의원, 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전 환영 행사를 갖습니다. 우정사업조달사무소는 지난주부터 이전을 시작해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데 90여 명의 직원이 옮겨왔습니다. 김천혁신도시의 기반시설 공정률은 98% 정도로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올해 5개 공공기관이 이전합니다.
울진의 크고 작은 어항에는 바닷모래가 쌓여 어선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울진군이 모래를 제거하는 사업을 벌이자 광업권을 설정한 업체가 모래 반출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근남면의 한 어항입니다.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항구 입구에 모래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선들이 드나들었던 항내였습니다. 하지만 모래가 쌓이면서 모두 백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민들은 선박 입출항의 불편이 크다며 시급한 준설 등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는 모래가 쌓여가지고 배가 아예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또 파도가 조금 치면은 아예 위험해가지고 어민들 진짜 생존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커지자 울진군은 2차례에 걸쳐 바닷모래를 걷어 임시로 항내에 쌓았습니다. 준설이 시작되자 울진의 대부분 어항에 광업권을 설정한 업체가 규사 반출과 이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군이 법 취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비상재해라는 명목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협의 동의 절차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는 부득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진군은 항구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준설은 정당하며 다음 달 초 법원의 현장 실사가 끝나는 대로 준설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이상 기후가 많이 이 변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 재난에 준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준설을 했습니다. 행정기관과 광업권을 가진 업체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어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32곳을 대상으로 지도와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 사업장 가운데 16곳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강제 근로, 열악한 주거 환경 등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 점검하고 불법 체류 예방과 귀국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취업률 점검 대학 수를 지난해보다 배 증가한 60여 곳으로 늘려 다음 달부터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 대상에 지난해 취업률이 급격히 오르거나 취업 인원 정확성이 추가로 요구되는 대학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 10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교육부는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눈과 귀가 되고 또 손발이 돼주는 도우미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도우미견 활성화를 위한 법이 개정되고 인권위에 도우미견 보급지원책 권고가 있었지만 지자체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양말을 벗겨 빨래통에 담는 허브, 휴대전화나 리모컨 심부름에서부터 시장 보는 일까지 심지어 지갑에서 떨어진 동전도 주워줍니다. 미아는 앞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해줍니다. 도우미견은 최근에는 장애인의 육체적, 정신적 재활과 치료를 돕는 동물 매개 치료, 장애인 반려견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이 시적인 불편도 도와주지만 그분과 교감을 하면서 그분의 외로움도 덜어주고 도우미견을 분양받은 장애인들의 행복 지수가 많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우미견 훈련은 시각, 청각, 지체장애별로 최대 1년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는 직접 훈련한 도우미견을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영구 분양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은 1년에 25마리 정도 전국적으로 분양되고 있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분양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우미견 훈련기관 재정 지원을 담은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고 국가인권위가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 지원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지원에 나선 지자체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한 곳도 없습니다.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 견 사업은 그런 독립적인 삶을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양적인 복지가 아닌
도우미견 같은 선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 울릉 간 여객선 요금이 한두 달 뒤부터 승객은 10%, 화물은 5% 인상됩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대하고속해운이 지난 15일 13% 인상안을 제출함에 따라 10%로 낮춰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5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포항해양항만청은 지난 5년간 요금이 동결된 데다 다른 지역 노선도 요금이 올라서 인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에 이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극장이 참가하는 등 대구 오페라가 해외 오페라와 교류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페라 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10월 열리는 대구 축제에서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이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를 무대에 올립니다. 조직위도 오는 2015년 이탈리아 베르디 극장에서 나비 부인을 3차례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류는 조직위가 지난달 베르디 극장과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2010년 중국 항저우 극원을 시작으로 독일과 터키, 폴란드 등 해외 극장과 오페라 교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경북 감 고부가가치화 사업단과 청정 약용작물 사업단이 농축산식품부의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돼 3년 연속 5억여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상주와 문경시, 청도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감 고부가가치화 사업단은 반건시와 감말랭이, 감음료를 제품화하고 감껍질 추출물로 기능성 소재 개발을 추진해 전국 최고의 사업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안동과 영주, 문경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정 약용작물 사업단은 참마와 인삼, 오미자로 건강 기능성 제품을 개발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영양, 울진의 자생생물자원 로컬푸드 사업단은 내년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다음 달 9일 오후에 열리는 온라인 글로벌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은 수출 상품 홈페이지 제작과 검색 엔진 키워드 광고, 소셜 네트워크 활용 홍보, 온라인 화상 상담 지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는 오늘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중소기업이 강한 대구를 모색하기 위한 주제의 세미나를 엽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도입한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이란 주제 발표를 하고 김용구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이 강한 도시 대구라는 주제 발표를 합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구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문경시가 세제 생태를 복원하고 문경세제 아리랑 홍보를 위해 물 박달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문경시는 우선 자연생태공원에 물 박달나무 공간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나무의 생태를 보여주고 도립공원 구역 내에도 군락지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달나무는 문경세제의 상징이었지만 일제시제와 탄광시절을 거치면서 남획 때 많이 사라졌고 문경세제 아리랑에는 물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라는 후렴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상주해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입니다. 대구시향은 해마다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 클래식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는 대구 클래식 음악의 보급 창구입니다. 대구시향은 지난 2008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마에스트로 곽승 선생이 지휘를 맡으면서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대구시향의 상임 지휘자 곽승 음악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대구시향을 맡으셨으니까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동안 어떤 점에 가장 주안을 두고 이 시향을 이끌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필요했던 것이 그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기술. 그거는 뭐 각자가 기술들이 좋아도 이 앙상블 같이 하는 이런 기본 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중점을 뒀고 그 다음은 이제
레퍼토아, 그 곡을 무슨 곡을 하느냐. 청중들의 그 수준이 귀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베이토벤은 베이토벤 음악을 충분히 향유하고 인조를 하고 콘서트 홀을 나갈 수 있을 정도 됩니다. 여기 그 문화 수준이 꽤 높아요. 그래서 뭐 더욱더 책임감을 하죠. 내가 느끼니까 이렇게. 우리 연주가 잘 되면은 나오는 박수 소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내 직업이다 보니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꽤 높은 그런 청중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구가. 네. 잘해야죠. 네. 그 조만간 대구 시민회관이 콘서트 전문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대구 클래식 음악도 그렇지만 이 대구 시향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생각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이죠. 음향적으로 봐서 시민회관이 잘 그 레노베이션이 된다면은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러나 제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구 시민입니다. 음악 미학적으로 말이에요. 참 그런 즐거운 소리를 울려주면은 그게 한 2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얼마나 더 즐겁겠어요. 그래서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오는 9월이면 대구시향 상임 지휘자로서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새 단장을 마친 대구시민회관에서 농익은 그의 음악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였습니다.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에 경북 북부 내륙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내륙 최고 30mm고요. 그 밖에 대구와 경북 지역은 5mm 안팎의 강수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미 비구름이 들어와 중부지방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오늘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5도, 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19도에 머물겠고 봉화의 낮 기온 1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4m까지 오후에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